148페이지부터 안 푼 거 다시 풀기로 했었고요. 148쪽 21번에 4, 22번에 라마 다나가, 23번에 2번 3번, 24번에 4, 25번에 4, 28번에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하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이다. 그리고 29번 1번에는 1. 인슐린, 2는 글루카곤, 그리고 2번에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여 저장한다. 153쪽에 19번. 19번에 1, 20번에 5, 21번에 5, 22번에 5, 23번에 4, 30번에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여 저장하고 세포에서의 포도당 흡수가 촉진되어 혈당량이 낮아진다. 였었고요. 그리고 프린트 숙제가 하나 남았을 텐데 잠시만. 10쪽부터 있는 프린트 맞나요? 불러줄게요. 1번에 5, 2번에 4, 3번에 4, 4번에 3, 5번에 1, 3, 6번에 4, 7번에 3, 8번에 4, 9번에 2, 10번에 2, 11번에 4, 12번에 2, 5, 13번에 3, 14번에 2, 15번에 4, 16번에 4, 17번에 1, 18번에 3, 19번에 1, 20번에 3, 4, 21번에 화학 변화, 반응 전후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 지금 몇 시야? 우리 수업 몇 시야? 10시. 왜 이렇게 맨날 늦어? 저번에도 일찍 오라 했지? 네. 근데 왜 맨날 늦을까? 더러났기 때문에 늦는다는 거 생각하지 않을게. 다음부터 일찍 오겠지? 빨리 들어서 앉아요. 22번에 얘랑 산소랑 반응을 해서 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개수가 안 맞죠.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3번 1번에는 안녕하세요. 저 스탠딩 인사 한번 해도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23번에는 이거는 여기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얘랑 물 부분자가 만났네요. 얘도 빨간색입니다. 주원아, 교재 사왔나요?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왔어? 벌써 잘 뽑아놨어. 잠시만 스테이플러나 다시 뜯고 올게요. 좀만 기다려줘. 영찬이 단만 총 중에 질문 있었나요? 딱히 없었나요? 그러면 우리 오늘 바로 진도로 나갈 건데 혹시 학교에서 계약하고 과학 수업을 했나요? 주원이는 안 했어? 영찬이는? 조금 조금은 했어? 혹시 선생님이 시험범위나 아니면 쌤이랑 배웠던 내용 중에 안 하고 넘어갔거나 했던 걸 안 했던 거를 다시 알려주거나 하신 거 있어? 본문을 응. 조금 시험할 때 응. 순서대로 나왔는데 아무것도 응, 뭐라고? 시험 범위가 어. 1단원, 2단원, 3, 4, 5, 6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 조금 달랐었던 것 같아요. 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 혹시 다음 시간까지 알아볼 수 있나요? 한번 알아봐줘요. 그리고 주원이도 우리 선생님이 같아? 과학 선생님이? 그거까지는 모르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 박학기 선생님 영찬이는? 다른 분이신 것 같아? 다른 분이면 오히려 좋아. 그래서 각자 한번 알아보시고요. 시험 모임 같은 것도 한번 알아오고 그리고 다른 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 있는데 교과서에는 안 다뤘던 내용들이 몇 개 있고 선생님들이 뭐 하지 말라 이런 것도 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우리도 공부 안 하면 되니까
선생님들이 말하시는 거 다 알아오세요. 그러면 1, 2, 3, 4로 안 나온다고? 잘 기억이 안 나. 아, 잘 기억 안 나요? 그럼 아마 1단원은 아마 무조건 들어갈 것 같긴 해요. 진도로 나왔나요? 진도 여기 나왔어? 1단원? 그럼 여기는 중간고사 범위일 것 같고요. 우리 어차피 오늘 할 거는 여기였으니까 수업 그대로 진도 나갈 거고요. 네. 만약에 이게 1, 2, 3, 4 수능으로 나갔으면 중간고사가 조금 많이 힘들었을 거야. 왜냐면 1단원이 화학이고 2단원이 바로 기압과 바람이라서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온 다음에 3, 4단원에서 4단원이 좀 많이 쉬워서 3단원이 조금 어렵게 물리 내용이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아마 좀 유도리 있게 섞으신다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우리 완자 교재 피시면 되고요. 쉽죠? 피실게요. 우리가 방학 때 한번 돌렸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범위를 한 번 더 돌리고 시험 준비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로 한 번 해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중간고사 범위를 한 3번 정도 보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 다시 차근차근하게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화학식 쓰는 연습도 오늘 많이 할 거야. 그리고 우리 백지노트 매번 썼잖아. 그 백지노트 이제 다음 수업 시간 첫 시간에 백지노트 그대로 시험을 볼 거야. 그러니까 백지노트 쓰라는 거 잘 쓰시고요. 잘 외워오세요. 일단 우리 물리변화 다시 볼 거야. 물리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성질이라는 것은 우리 미리 알고 있지. 우리는 분자의 배열은 변하지만 분자 자체, 즉 원자의 배열은 변하지 않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즉 성질이라는 것은 원자의 배열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 분자의 배열은 변해요. 그런데 우리 분자가 뭐였지? 분자라는 거는 기본 입자야. 기본 입자긴 기본 입자인데 성질을 갖고 있는 기본 입자를 분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화학식 쓸 때도 말하겠지만 수소랑 산소랑 반응을 해서 물이 나와요 할 때 화학 반응식을 수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 기호는 H고 산소는 O인데 정작 쓸 때는 H2O2라 쓰잖아. 이게 바로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어야 얘들이 비로소 성질을 가질 수 있는 애들이야. 성질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 입자가 얘네 두 개가 붙었을 때가 성질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 단위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성질을 갖고 있어야 얘들끼리 결합을 해서 물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애들인 거고요. 이럴 때 이렇게 원자의 배열 얘도 똑같이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어야 산소라는 성질을 갖는 입자가 되는 거예요. 즉 분자가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얘들은 성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 배열은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해요. 원자 배열은 바뀌지 않아요. 언제? 물리변화에서는 변하지 않고요. 변하는 거 분자의 배열이 변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현상이 물리변화라고 합니다. 여기 상태에서는 고액기 생각하시면 돼요.
고체에서 액체로 가거나 액체에서 기체로 가거나 혹은 기체에서 이거 잘 일어나지 않아요? 고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가는 이런 거를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태 변화 얼음 고체 상태죠. 이 고체 상태의 얼음이 상태가 변해 물로 변해요. 물로 변해요. 즉 액체로 변해요. 이렇게 되는 게 상태 변화. 여기서 열을 좀 더 가하면 수증기로 바뀌죠. 즉 기체로 변해요. 즉 상태 변화. 아 물리 변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뭐? 분자의 배열이 바뀌는 거야. 고체일 때는 즉 얼음일 때는 이렇게 생긴 산소 분자가 치밀하게 엮여 있어. 얘들이 땅땅하게 모여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열을 살짝 가해져서 물이 있다? 그러면 얘들이 조금 느슨하게 풀려 있어. 배열이 바뀌는 거야. 분자의 배열이 땅땅하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살짝 자유롭게 바뀌어요. 그리고 열을 더 가하면 기체가 되는데 이때는 액체보다 더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기체로 변하는 거예요. 즉 이 원자의 배열은 절대 변하지 않고요. 분자의 배열만 변하는 게 바로 물리 변화이다. 분자의 배열만 변하고 원자의 배열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들은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꼭꼭 알아두세요. 예시들을 보는 게 중요해. 모양 변화 한번 볼게. 오이를 썰고 종이 접고 자른다. 당연히 모양이 변하죠. 그리고 상태 변화, 고액기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빨래가 마른다. 즉 무슨 소리냐면 촉촉하게 젖어있던 빨랫물이 건조하게 마르는 그 상태 변화도 할 수 있고요. 옷에 묻어있던 액체들이 수증기로 기화를 했어. 즉 액체에서 기체 상태가 변화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고요. 버터, 빵에 바른 버터는 고체였는데 녹아서 액체로 빵으로 스며들었지. 상태 변화가 나오는 거고요.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은 거 사거나 아이스크림 사면 같이 두는 드라이 아이스인데요. 얘들은 이렇게 얼음처럼 고체로 되어 있어. 불투명하지만 얼음처럼 고체로 되어 있는데 이거 녹아서 물이 흥건해지는 건 본 적이 없을 거야. 얘들은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증기로 기화해버려. 즉 고체에서 기체, 상태 변화네. 상태 변화는 물리 변화다. 물리 변화다. 꼭 알아두세요. 드라이 아이스 조금 주의해서 보세요. 체크해놓고 몇 번씩 봐. 밑줄 쳐두세요. 드라이 아이스는 상태 변화니까 상태 변화는 물리 변화다. 그리고 총불 주위의 양초가 녹아서 양초 원래 고체였는데 녹아서 액체와 고체 사이 그 촌농으로 되어서 흘러내려요. 상태가 변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산도 상태 변화야. 물리 변화야. 물리 변화. 확산은 향기가 퍼진다, 물에 잉크가 퍼진다 라고 하는 거고요. 얘도 향수라는 이런 분자가 있다 쳐봐. 이런 분자가 있는데 얘가 향수병에 이렇게 담아 있었는데 칙 하고 뿌려지게 된 거야. 얘들이 원자 상태는 그대로, 원자 배열은 그대로 가고 배열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분자의 배열이 변해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기가 퍼진다. 즉 확산은 물리 변화입니다. 그리고 액체에 물에 잉크가 퍼지는 것도 잉크라는 성질 그대로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으면서 퍼지게 되는 거라서 얘들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 물리 변화입니다. 지금 이거 확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가보자면 확산은 농도 차이로
차이라고 합니다. 어떤 농도 차이냐면 높은 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해요. 우리 바람도 같았죠? 높은 농도는 애들이 너무 꽉 차 있어. 완전 밀집되어 있어서 숨쉬기 힘들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널널하게 있네. 여기를 도망가야겠어. 그래서 일어나는 게 확산이고요. 조금만 더 말해보자면 이것까지 몰라도 돼요. 얘들은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야. 자연의 섭리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농도 차이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확산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크게 소모하지 않아도 지들 알아서 움직입니다.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설탕에 용해가 있어요. 설탕은 물에 녹아도 설탕 그 자체로 녹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소금 있지. 소금은 염화 나트륨이라고 해요. 그런데 얘들은 물에 녹잖아? 물에 녹으면 두 가지로 나뉘어 버려. 나트륨 이온이랑 염소 이온으로 나뉘어 버려.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붙어 있었을 텐데 원자 배열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지. 원자의 배열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소금이 물에 녹는다는 것은 물리 변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설탕은 설탕은 탄소랑 수소랑 산소, 수소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고 얘들은 탄소, 수소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라서 얘들은 물에 녹아도 이 자체로 지들끼리 땅땅 묶여서 분해되지 않아요. 즉 원자의 배열이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물에 녹았을 때 자유롭게 이 분자 자체가 이동을 하면서 즉 분자의 배열은 변해요. 그렇지만 이런 원자의 배열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 변화로 설탕의 용해가 나오는 겁니다. 소금이랑 설탕이랑 조금씩 다른 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 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알고 있는 게 중요했는데 변하는 거 딱 하나야. 분자의 배열이 변합니다. 분자의 배열이 변해요. 분자의 배열이 변하고요. 변하지 않는 거는 원자의 배열은 그대로야. 원자의 배열, 물이라고 했을 때 수소와 산소가 만났을 때 이런 원자의 배열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아. 분자가 변하지 않는 거잖아. 원자의 배열이 변하지 않으면 분자가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성질이 똑같아요. 그리고 항상 나올 거야. 화학변에서도 나오는데 원종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 분자의 종류와 개수 변하지 않고요. 물질의 성질과 뒤에서 배울 총질량도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 분자의 배열 꼭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거 보면 방금 말했던 거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고 상태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즉 물리 변화 이거고요. 물 분자가 이러한 배열을 갖고 움직였는데 얘들이 수증기가 된다면 이렇게 더 자유롭게 퍼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즉 분자의 배열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물리 변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봤던 거죠. 물리 변화가 일어나는 예가 있었고요. 얘들은 모양 변화, 상태 변화, 확산, 설탕의
있죠. 네 가지 카테고리를 외워두신 다음에 그 세세한 걸 따라서 찾아가시면 될 거예요. 김서림도 상태가 변화한 거다. 꼭꼭 알아두세요. 문제부 딱 풀어보면 오른쪽 그림 설탕과 물이 있는데 설탕물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설탕 분자 보이지? 이 분자들이 그대로 배열만 바뀌어서 지들 알아서 퍼지는 게 설탕물인 거야. 이런 거는요 원자의 배열이 변하지 않았고 오직 분자의 배열만 변한 물리 변화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 변화이고요. 물리 변화는 변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 분자 배열 하나만 변해요.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분자의 배열이 달라지는 거고요. 물질을 이루는 분자의 배열 달라지는 거 여기 나왔네요.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 원종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종계는 변하지 않아요. 화학 변화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원종계였습니다. 어떤 물질이 성질이 다른이라고 말을 하자마자 물리 변화는 아닌 거야.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건 아니다. 성질이 같습니다. 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성질이 같다. 즉 원자의 배열이 같기 때문에 성질이 같을 수 있는 거야. 원자의 배열이 같으면 분자 구조가 변하지 않는 거고요. 분자는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 입자였기 때문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까지 쭉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리 변화 일어나는 거 볼게요. 유리창이 깨진다. 모양이 변하는 거였죠. 철이 녹는다. 철이 고체에서 액체로 녹는다. 상태 변화였겠죠. 식어서 맛이 변한다. 우리는 모양, 상태, 확산, 설탕의 명해가 있는데 그 어느 거에도 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이 끓어, 즉 액체인 물이 끓어 기체로 된다. 얘는 상태 변화다. 향수병에 마개를 열어놓으면 향수 냄새가 퍼진다. 확산이겠다. 얘도 물리 변하겠다.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카테고리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화학 변화가 나오고요. 화학 변화는 이번에는 성질이 달라져야 돼. 성질이 달라져서 새로운 물질이 나와야 합니다. 새로운 물질이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왜 새로운 게 나오냐? 얘들은 원자의 배열이 달라졌기 때문이겠죠. 우리 아까 성질이 같았던 이유는 원자의 배열이 동일해서 분자의 구조가 변하지 않아서 분자는 성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였기 때문에 성질이 똑같았는데 얘들이 이제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분자의 종류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분자의 종류가 변했기 때문에 성질이 달라진 거다. 왜? 분자는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 입자이기 때니까 얘가 달라지면 성질도 변하겠구나. 아예 성질이 변한다 보다는 분자의 종류가 변하기 때문이다 로 외우시고요. 분자의 종류가 변하는 이유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로 연상해서 외우셔야 합니다. 다시 천천히 볼게. 변하는 거, 그래서 변하는 거 크게 맨 처음으로 알 수 있는 거, 화학 변화에서 변하는 것은 크게 성질이 변하는 거였잖아. 물질의 성질이 변하려면 왜 변했을까? 성질을
성질을 갖는 가장 기본 입자는 분자였어. 그러면 이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 거겠다.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 거면 원자의 배열이 달라졌겠다. 성질을 하나 꼭 집어넣고 쭈르륵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자의 배열, 분자의 종류, 물질의 성질이 변해요. 이렇게 세 개가 변하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 원종계는 물리나 화학 변화나 변하지 않습니다. 원종계 변하지 않고요. 물질의 총 질량도 변하지 않아. 이거 아까 물리 변화에서도 변하지 않는 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뒤에 법칙 하나 나오죠. 화학 변화도 예시를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헷갈리기 때문이야. 종이를 태운다. 음식이 부패한다. 달걀이 익는다. 상에서 벙어리지거나 기체가 발생한다. 가열하면 부풀어 오르면서 익는다. 이거 밀가루 반죽 오븐에 넣고 가열을 하면 부풀어 올라서 익는다. 또 화학 변화인 거 이것도 꼭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아까는 물이 전기 포트에 끓어서 수증기로 날아갔잖아. 즉 상태 변화가 일어났었는데 얘들은 물의 전기 분해 실험을 보여주고 있어. 물은 H2O라서 여기에 수산화나트륨 조금을 넣으면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산화나트륨이라는 애를 조금 넣어줘야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얘들을 넣어서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소랑 산소로 나뉘어져. 얘를 넣으면 이때 마이너스 극이랑 플러스 극을 주면 얘들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된다. 즉 원자가 물 분자일 때는 수소가 2개 산소한테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산소 분자가 수소 분자가 지들 따로따로 배열이 되어 있죠. 즉 원자의 배열이 달라졌어. 그러면 이제 원래 물 분자였던 게 수소 분자랑 산소 분자로 분자의 종류가 달라졌죠. 분자의 종류가 달라져서 성질도 달라진 거다. 그게 바로 화학 변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모르니까 수산화나트륨을 넣는 이유까지도 알아두세요. 왜 넣었냐면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은 거로 수산화나트륨을 조금 녹인다. 이것도 체크해놓고 알아두세요. 이 실험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시 한번 보면 열과 빛이 발생한다. 무조건 화학 변화입니다. 앙금이 생성된다. 화학 변화입니다. 기체가 나와 화학 변화고요. 색깔, 맛, 냄새 등의 변화가 나온다. 화학 변화입니다. 화학 변화예요. 얘들아, 그럼 만약에 우리 달고나를 만든대. 달고나를 만들려고 이러한 국자에다가 설탕을 가득 채우고 불로 가열을 했어. 얘가 하얀 설탕이 노랗게 되죠. 즉 이때는 화학 변화야. 왜? 여기 있다. 색깔의 변화도 있고요. 그리고 맛도 살짝 탄맛이 살짝 나면서 변해요. 즉 화학 변화가 나오는 거였고요. 이 노랗게 된 설탕을 판때기에 놓고 붓잖아. 붓고 얘들을 뭐 별 모양이나 네모 모양, 세모 모양으로 꾹 눌러 찍어요. 눌러 찍어서 얘만 떼어냈다. 모양이 변했네. 이렇게 되는 것은 물리 변화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 물리 변화예요. 화학 변화, 물리 변화. 열과
온도와 빛 발생, 앙금, 기체, 색깔, 냄새, 맛의 변화 다 화학 변화예요. 그런데 하나 더 조심해야 될 거. 색깔이 변한다고 다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이거 화학 변화다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 예시 보면 흰 우유에 코코아를 녹이면 색깔이 변한다. 색깔이 변했다? 색깔이 변했어? 화학 변화? 아니야. 얘들은 용해라고 하는 겁니다. 용해라고 해서 얘들은 물리 변화야. 그리고 이것도 별 붙이고 알아두세요. 탄산음료에 마개를 열면 기포가 올라옵니다.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지만 기체의 용해도라는 게 있어. 그 용해도가 감소해서 올라오는 거라서 얘들은 화학 변화가 아닌 물리 변화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왜 이래?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3쪽에 있는 문제 바로 풀어볼게. 지금 보면 탄소랑 산소랑 각자 있었는데 반응을 하고 나니까 이산화탄소 분자로 바뀌었네?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죠?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으니까 물질의 성질도 바뀌었을 거다. 이런 게 바로 화학 변화다. 화학 변화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원종계는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둘 다 변하지 않는 애였어.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분자의 종류가 변했습니다.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 거야. 연관이 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성질이 변했지. 왜? 분자의 종류가 변했잖아. 즉 분자는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 입자였는데 얘들이 변했다니까? 성질이 변했네? 성질이 변했고요. 모양이나 상태 등이 변한 현상. 이거 설명 자체가 물리 변화죠. 우리 근데 화학 변화 보고 있는 거니까 이거 틀렸겠다. 한번 화학 변화 이러는데 변하는 거 뭐였지? 제일 큰 거 성질이 변해요. 성질이 변하는데 이 성질이 왜 변하겠어? 성질을 갖는 가장 기본 입자가 분자라고 했어. 분자의 종류가 달라졌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려면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의 배열이 달라진 거다. 즉 원자 배열이 달라졌겠구나. 달라진 거 3개 바로 나왔네요.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원자의 개수, 원종계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얘 아니고요. 원자의 종류, 원종계잖아. 아닙니다. 원자의 배열 여기 있으니까 변해요. 얘. 원자의 배열이 변하면서 분자의 종류가 변하는 거고요. 분자는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 입자이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도 변하게 됩니다. 4번 화학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 현상을 볼 건데 일단 앙금이 생성이 됩니다. 앙금이 생성되고요. 열과 빛이 발생하고요. 새로운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액체에서 기체 변하는 것은 상태 변화이고요. 얘는 물리 변화 중에 하나였어. 그리고 색깔, 맛, 냄새가 변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 앙금 같은 거는 작년에 배웠을 거야. 아이고. 화학 변화 일어나는 거 한번 볼게. 나무가 타서 재가 된다. 나무가 타서 재가 된다라는 것은 나무가 타면 열이 나오죠. 빛도 나오죠. 즉 화학 변화다라고 할 수 있어. 음식 냄새가 퍼져 나간다.
냄새가 퍼져 나간다는 것은 확산입니다. 확산인데 얘들은 아까 물리변화였잖아. 화학변화가 아니야. 발포점을 물에 넣으면 기포가 발생한다. 기포 맞아요. 아까 아니었던 거 하나 있지. 사이다 캔이나 콜라캔 열면 기포 발생한다. 그거는 용해도가 감소해서 나오는 거야. 여기 콜라 안에 있는 기체들이 있어. 이 기체들에 얘들이 가질 수 있는 용해도가 칙 따면서 사라지는 거야. 감소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얘들이 저장을 못하게 돼. 그래서 이 못한 저 기체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바로 콜라나 그런 애들인 거고요. 얘들은 발포점은 이렇게 생긴 애들인데 물에 넣으면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아예 원래도 기체를 갖고 있는 애들은 아니었어. 그런데 물과 반응을 해서 기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맞습니다. 그냥 이거를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산음료를 땄을 때 기포가 발생하는 것은 화학변화가 아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쓰레기통 속 과일 껍질이 썩어서 냄새가 난다. 냄새, 색깔, 맛, 냄새가 변하는 것은 화학변화였어요. 그리고 5번 아이고 진짜 탄산음료 막에 열었더니 기포가 올라온다. 아까 말했죠. 옷장에 넣어둔 고체 방충제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고체가 기체로 가는 거야. 그래서 물리변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화학 반응식이거든? 화학 반응식인데 우리 여기 위에서 계속 말했지. 분자는 성질을 나타내는 애들이었고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화학 반응은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즉 분자의 종류가 달라져서 화학 성질이 달라졌다. 그게 바로 화학 변화라고 했는데 화학 반응이라는 게 있어.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쓰는 거야.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식으로 쓴다? 그게 바로 화학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학 똑같아. 원자의 종류가 개수 변하지 않아요. 원종계는 변하지 않아요.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는 거야. 원종계는 일정합니다.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반응 전에 물질과는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화학 변화라고 했었고요. 이거 쓰는 거 중요해. 총 3단계로 나와 있는데 그냥 말로 할게요. 만약에 물이라고 하면 물은 일단 수소랑 산소랑 반응한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얘들이 물이 됩니다. 라는 건데 꼭 반응물을 왼쪽에 써주셔야 됩니다. 반응물을 왼쪽에 꼭 써주셔야 되고요. 화살표를 이렇게 한 다음에 만들어지는 생성물을 오른쪽에다가 써주셔야 해요. 이거 절대 아니라는 소리야. 이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방향을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왼쪽에 반응물이고요. 오른쪽에는 꼭 생성물을 써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연결을 하고 이퀄 등호 표시가 아닌 화살표로 나타내야 합니다. 일정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꼭 따라줘야 돼. 우리 그러면 수소랑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된다는 거 알았어. 그러면 수소라고 해서 수소 원소 기호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지금은 성질을 나타내는 애들이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소가 두 개가 모여야 얘들은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분자가 되는 거야. H2고요. 산소에다가 2. 산소도 두 개가 붙어야 성질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물이라는 H2O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원종계 안 변한다 했잖아. 원자의 종류는 안 변했어. 수소, 수소, 산소, 산소 변하지 않았어. 그런데 개수를 보니까 여기는 수소가 2개고 여기도 수소가 2개야. 여기에는 수소가 2개고요. 반응 후에는 1개야. 개수가 안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맞춰주려고 하는 게 화학 반응식의 주 목적이다. 방금 수소 원자는 다 맞고 있었어. 그런데 이 산소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야. 지금 보면 산소 원자는 2개에다가 여기 1개였어. 그러니까 이게 더 많잖아. 나눠주는 거는 절대 없어요. 꼭 정수비로 곱해주기 때문에 아예 차라리 1개였던 거를 2개로 바꿔버리자. 그러면 수소가 2개, 산소가 2개 나오니까 원자의 개수가 맞겠다. 그리고 얘를 이해하니까 수소가 원래도 2개 있었는데 2 곱해져서 4개가 됐어. 근데 반응물에는 수소가 2개밖에 없죠. 그럼 얘도 그냥 곱하기 2를 해서 4개, 4개, 2개, 2개로 맞춰버리자 라고 하는 게 화학 방식입니다.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일단은 여기 보면 암모니아, 마그네슘, 메테인, 과산화수소,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나트륨과 염화, 칼슘의 반응 이렇게 6개가 있잖아. 그런데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 이거 반응식 개수 외우는 거 귀찮아. 그러니까 원소 분자의 식이라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암모니아는 NH3고요. 암모니아 하면 화장실 냄새, 비료 냄새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NH3고요. 그리고 얘들은 지금 질소와 수소로 되어 있어. 질소랑 수소로 되어 있어서 N2H2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에 연소라고 나와 있지. 연소라고 나와 있으면 산소랑 반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소 있으면 플러스 산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산소가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마그네슘이야. 마그네슘은 그대로 Mg 써주시면 됩니다. Mg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얘들은 마그네슘이 연소됐어. 즉 산소랑 만나면 마그네슘과 산소가 이렇게 하나씩 붙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개수를 맞춰주려고 개수가 다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메테인의 분자식은 꼭 외우세요. 이건 잘 나와요. 메테인은 CH4라고 해요. CH4이고요. 여기도 연소 반응이지. 연소 반응은 산소랑 만난다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으니까 산소랑 만난다 플러스 O2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메테인이 연소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도 나와.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옵니다. 메테인이 연소되면, 즉 산소랑 만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 나와 있는 게 과산화수소라고 나와 있어요. 과산화수소는 뭐냐면 H2O에 산소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야. H2O2를 과산화수소라고 합니다. 이게 과하다라는 뜻이야. 산소가 과하게 붙어 있어요. 어디에? 수소에 산소가 과하게 붙어 있어요. H2O2가 과산화수소이고요. 얘가 분해가 되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거 있지? 물이랑 그 다음에 산소 분자가 떨어지는 거야. 여기에서 물이 하나 나오고요. 나머지 산소 분자가 나와야 돼.
꼭 5가 아닌 O2가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꼭 명심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게 있어. 이거 분자식 복잡해요. 탄산이고요. 여기 끝머리에 있는 게 탄산이야. 탄산.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는 화학식 영어에서는 뒤로 가면 돼. 탄산, 수소, 나트륨입니다. 탄산, 수소, 나트륨이에요. 탄산, 수소, 나트륨. 뒤로 간 거야. 탄산, 수소, 나트륨이 분해가 되면 탄산, 나트륨, 탄산, 나트륨이랑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와요. 아까 연소를 해가지고 물이랑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 메테인 연소가 하는 거 있었죠? 한번 리마인드 하세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탄산 나트륨이야. 반대로 읽으면 되겠죠? 탄산 나트륨 과 염화 칼슘이에요. 염화 칼슘이 반응을 하면 NaCl이라는 염화 나트륨이 나와. 즉 소금이야. 얘랑 탄산 칼슘이 나와요. 이거를 그냥 탄산 나트륨과 염화 칼슘의 반응을 쓰세요 라고 해서 분자식을 다 쓰게 하지는 않으실 거야.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거 분자식 외워라 라고 하면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것만 주고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이렇게 분자식을 주고 앞에 블랭크를 띄워놓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서 개수의 디귿과 니은의 합을 구하세요, 곱을 구하세요 라고 해서 답을 찍게 하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야. 이렇게 분자식 하나하나 외우게 하지는 않을 건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해설을 하나하나씩 해준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다른 프린트 한번 풀어볼 거야. 일단 여기서 한번 끊었다 가고 10분 쉬고 그 프린트 다시 풀어볼게요. 6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마시고 가세요.